자, 세 번째 주제는요. 오늘이 아마 거의 핵심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네요. 예. 자, 고발사주 사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들통나던 날, 대검 하드디스크 몽땅 지웠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이 고발 사주 사건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자, 이 고발 사주 사건부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요, 사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습니다. 검찰의 공작이었죠. 이 내용이 뭐냐면, 제보자 X가 유시민의 사주를 받고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유인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언 유착 사건을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가 가보죠. 자, 이게 참 복잡하다, 그죠? 예. 검언 유착 사건은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이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착 관계 하에서 그 신라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가서 정보도 주고, 너 가서 해봐라, 나 이거 했는데 어떻더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다. 취재 정보와 수사 정보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죠. 채널A와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배경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그 당시 이철 대표, 신라젠 이철 대표를 만나가지고 솔직히 유시민 것 좀 물어봐봐. 그러면 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철 대표가 제보자 X를 이동재에게 보내죠. 자, 그 과정에서 검언 유착 사건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MBC PD수첩이 상당한 역할을 하죠. 검언 유착 사건의 실제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한 것도 MBC PD수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당시 당시 2020년 총선이 갑작스럽게 방향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전에도 사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조금 열세라는 건 사실이었는데, 170석, 180석, 190석 가까이 이를 정도로, 민주당이 190석 가까이 얻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고발 사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 검언 유착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주 진보 세력이 크게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다시 되치게 하려고 만든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언 유착 사건 자체가 사실은 유시민의 공작이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떠돌기 시작한 거는 극우 사이트나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슬슬 돌았어요. 그 얘기가 도니까, 야, 이걸 실제로 한번 만들어봐. 수사를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수사를 하려니까 자기들이 하기엔 좀 그렇잖아. 검찰이 직접 자기들이 이걸 핑계 삼아서 하기에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니들 고발장을 좀 내줘. 고발장을 내주면 우리 그 핑계 삼아서 수사할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 고발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래통합당이군요. 미래통합당 측에서 고발을 하죠. 그때 그 고발장을 낸 사람이 조성은 씨였어요. 자, 이거 박성은이라 돼 있네? 조성은인데?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박성은 아닙니다. 조성은입니다. 예. 이거 참 황당하네요. 예. 조성은 씨한테 전달이 됐죠. 그런데 이 조성은 씨가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JTBC에서도 공개를 하고 여기저기 언론을 통해서 쫙 뿌려버리죠. 그러면서 이 고발사주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기 당시
이 상황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죠. 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전좀 지시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받죠. 당시. 자,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모검사와 업무검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김용 의원에게 전달하고요. 김용 의원은 이거 내가 갖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조성은 네가 갖고 갈래? 라고 해서 갖고 갔고 정점식 의원을 거쳐서 결국에 고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최강욱 의원은 이걸로 기소가 됐다 그러대. 여하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이 없는데 고발을 만들어낸 거죠. 검찰이 지들이 수사하기 위해서 고발을 만들어냈다. 좀 고발해주면 내가 수사할게. 내가 수사할 건데 우리가 그냥 하려니까 좀 민망? 그러니까 니들이 좀 고소 좀 해, 고발 좀 해줘봐. 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의 시작입니다.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자, 당시 PD수첩에서 이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게 되니까 나는 못 가. 내가 대검찰청에 찾아가면은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놨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죠?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조성은 씨가 언론에 등장해서 직접 폭로를 하죠. 자, 그렇게 조성은 씨가 대대적으로 폭로하던 날, 바로 그날 대검에서는 대대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2021년 9월 2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컴퓨터가 25대인데 이 25대가 전부 다 포맷이 됩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임모검사, 성모검사는 포함되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뭐냐? 당시 이 컴퓨터 25대는 최근에 교체된 거였던 거예요. 교체된 지 열흘밖에 안 되는 거를 또 대대적으로 포맷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임모검사, 성모검사는요, 자기 핸드폰에 안티포렌식 앱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카톡이랑 싹 지워. 그리고 비밀번호도 안 줘. 야, 어디서 많이 배웠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참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이 조성은 씨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이걸 못 살린 거 아니야. 사실 민주진보진영에서 이런 짓을 누가 했다고 쳐봐. 그러면 그날로 끝장이야. 아니, 우리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하고 검찰은 이런 짓을 하고도 정권을 잡았잖아. 솔직히 이때 대대적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윤석열을 사퇴하게 만들었어야 정상이에요. 윤석열 사퇴하게 만들고 한동훈이고 뭐고 전부 다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안 나가면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탄핵이 안 돼서 알고 그걸로 했었지 참. 탄핵을 안 한다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했었죠. 예, 징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협조를 안 했죠. 그리고 당시 징계위원이었던 그 대학 교수도 협조를 안 하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이 살아남게 됐고요. 그 결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혹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민주당에서 정말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야 된다? 이건 좀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때 민주당 대표가 누구였더라? 이낙연이었죠. 예. 어정쩡하게 윤석열을 살려준 결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진짜 화딱지 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쉽고 화가 나고 좀 승질 나죠? 정말 승질 납니다. 자, 이렇게 조성은 씨가 대대적으로 조성은 씨가
조성은 씨가 이 고발 사주 사건을 폭로하던 날 대검은 대대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다? 예. 오늘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어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재판이죠.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주범은 손준성 검사하고 김웅 의원이 두 사람인데, 손준성은 기소가 됐는데 김웅은 기소가 안 돼 버렸어요. 김웅이 기소 안 된 이유는 뭐? 김웅이 보냈다는 증거 없다 이래가지고 황당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김웅하고 손준성하고 같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하나는 수사하고 하나는 수사 안 하고 막 그랬어. 공수처가 얼빠진 놈들이지 사실은. 공수처가 똑바로 했었어야지. 공수처가 검찰한테 쫄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게 그게 사실은 배착이에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배착이 시작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고발사주 사건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그 임모 검사, 고발장을 대신 써줬다는 임모 검사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공개됩니다. 포렌식 해본 결과 이 임 검사의 핸드폰에서는 2021년 9월 2일, 그러니까 고발사주 사건이 폭로되는 그날 밤 8시 16분부터 약 30분 동안 컴퓨터를 포맷하는 동영상이 등장이 됩니다. 물증이 나온 거죠. 증거를 인멸한 물증이 등장한 겁니다. 진짜. 뿐만 아니라 이 포렌식을 해본 결과 이 카톡 안에서는요, 이 임 검사와 성 검사의 핸드폰은요, 카톡을 비롯한 각종 메신저 앱이 싹 삭제돼 있더래. 그리고 안티 포렌식 앱이 설치돼 가지고 포렌식을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저떻게 포렌식이 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포렌식된 것에서 그 동영상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거죠. 결정타가 나온 거 버립니다.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시 증거인멸에 가담한 검사는 물론이고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 이 임모 검사라든지 손준성 검사가 한동훈하고도 꽤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던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네. 한동훈은 여기 개입한 바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 그때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드렸던, 이거 한번 다 제가 오밤중 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당시 기억하시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는 누구랑 얼마나 통화했고, 누구랑 누구는 몇 번을 통화했고, 뭐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몇 번, 윤석열하고 다른 검사하고 또 몇 번, 또 한동훈하고 하다못해 누구 등장한다. 여기서 김건희도 등장하죠. 김건희하고도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하고 누구하고도 연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그동안 좀 미궁에 가려져 있던, 그리고 마치 덮어질 것 같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이제 하나씩 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숨기려고 했지만 끝내 숨기지 못한 사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런 짓을 하고도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게 뭐 한두 건이라 이 말이지. 지금 뭐 이거 외에도 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이걸 뭘로 덮었다? 대장동 하나로 덮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장동 하나로 덮고, 그 대장동은 누구 이불을 통해 처음 나왔다?
그 대장동이 사실은 이낙연 쪽을 통해서 대장동 얘기가 처음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다? 윤석열을 살려준 건 이낙연인 거죠. 참 씁쓸합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버젓이 찍어주는 사람도 문제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내쫓지 못한 것도 참 한계고, 그러고 보면은 당시 우리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혼자서 싸워 오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죽이려고 지금까지도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증거인멸 증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손준성은 물론이고요. 당시 여기에 개입을 했던 임검사, 성검사 다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벌을 안 한다면 탄핵해야 됩니다. 제발 이번에 민주당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검사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사가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함부로 행동을 하면요, 탄핵을 해가지고 탄핵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서 검찰권을 함부로 쓰는 검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계속 당하지 말고 좀 치고 나가라고 좀. 답답해 죽겠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